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먼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미 지난 5월부터 내정설이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동관 지명자는 한 3개월 전부터 방송통신위원장에 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보서 생각하니까 그 학교 폭력 문제 자세, 네. 그리고 그거 부모들이 갑질 행태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거, 네. 그리고 과거의 방송 통제 경력 이런 하자들이 많으니까 미리 계속해서 여론을 떠보고 그리고 또 물타기를 하려고 3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흘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과거에 언론 통제했던 것들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니까 이제 조금 물타기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게 새로운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3개월 전부터 계속 낙점서를 흘린 걸로 보입니다. 네. 의혹에 대한 추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MB 정권에서 공영방송 길들이기 뭐 문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지명자의 아들이 학교폭력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이제 정식적으로 지명을 했는데 뭐 이미 야당에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지명을 할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은데요. 그 이유를 방송 환경,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독선, 독주, 독단의 어떤 국정 운영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인정을 하지 않고 네. 오로지 언론 환경으로만 탓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관 지명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 하면서 언론 통제 전문가, 기술자라고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켜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그래서 방송통제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 환경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도록 조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강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게 뭐 KBS 수신료 분리징수도 이미 그 뭔가 분위기를 깔아놓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이제 KBS 이사회에 KBS 사장의 해임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이제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이지 않습니까? 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가 다음 달 4일, 이번 달 4일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방문진에 대한 이사회 인적 구성의 변화 이런 것들도 도모를 하려고 할 것 같고 결국은 일공영 다민영 체제를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야당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갖고 청문회에서 단단히 따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야당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고문을 이동관 지명자가 했는데요. 인수위의 방통위 법에 인수위원회 3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방통위원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수위원은 아니지만은 인수위원회 고문은 오히려 인수위원보다 더 당선자나 권력에 가까운 위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법의 취지가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일 텐데 방송통신위원회 임명을 인수위 고문한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국정원의 어떤 동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언론 탄압하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야당 의원들이 용산 비서실 가서 그 이동관 사퇴를 촉구를 하고 네. 지명 철회를 촉구를 하고 언론 단체들에서도 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명 철회하라. 오늘은 참여연대에서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진상규명의 대상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네, 서서히 분위기가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달 중순쯤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명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야당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 문제하고 그보다 더 학교 폭력 이후에 부모로서의 갑질. 네. 그러니까는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좀 전학 가게 해달라. 이런 이제 우월적 쥐를 위한 갑질 네.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또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여론은 더 고조가 될 것이고 다만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그런 사례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임명하겠다라고 밀어붙이면은 임명이 되는 그런 구조여서 좀 청문회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명하면 그만인데 아마 모든 여론과 언론 단체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일단 청문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명락회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의 연기 끝에 지난 28일 드디어 성사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들 오갔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갔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랑 만나기로 했는데 폭우가 계속되어 가지고 네. 두 번이나 회동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서 막걸리 회동을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거기는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이런 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같이 대응을 하고 총선 승리에 대해서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아마 이낙연 대표가 미국 체류 중에 책을 한 권 썼거든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 정치를 보는 때의 소회 이런 것들을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위해서 협조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단합이라는 단어를 여러 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번 단합이라는 단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네. 분열 없는 단합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도덕성 회복 또 혁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되게 세밀하게 잘 보셨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조건 없는 단합. 그렇죠. 무조건 이걸 단합.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지금은 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소위 독선 독주 독단의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될 때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는 혁신을 통한 단합. 그러니까 단합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이라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와 도덕성 회복이다라고 해서 약간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모두 민주평화 개혁 세력의 주축이 되는 민주당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명락회동 후에 또 설이 돌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임은 김두관 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이 또 돌았거든요. 당사자들은 정작 굉장히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됐죠. 그렇죠, 네. 그걸 처음 이야기한 그 보수 패널이 장성철이라는 패널인데 이분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다가 지금 무소속인데 네. 과거에 기자도 하고 김무성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국회에 있을 때 제 파트너에서 제가 이 친구를 잘 아는데요. 이 장성철이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이재명 대표가 김두관 의원을 지지를 해가지고 대리청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방송사에서 했고 오늘까지도 그 소설이 아니고 나는 민주당의 유력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취재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와. 이재명 대표에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네. 그때 그분들은 벌쩍 뜁니다. 이건 소설이다.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터무니없다. 그 친구가 자기 패널에서 좀 관심 받으려고 네.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추측성이다고 볼 네.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장성철 그 패널은 오늘 또
방송에 나와서 네.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다. 나는 그쪽에서부터 들었다. 분명하게라고 다시 강조를 했어요. 네. 저희 본방을 보자 보시면 이렇게 긴급하게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퇴 해설은 거의 신빙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8월 영장설 또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이제 근거가 없다고 당사자들도 김두관 의원도 부인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도는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네. 이제 검찰에서 백현동, 대북 송금 등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맞물려서 확산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아마 8월 16일 날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네. 검찰에서 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서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불소속 특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가서 재판부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는 하게 될 거고 그게 기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8월 8일 날 이화영 전 부시장이 대구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이 변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진술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양쪽에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그 기소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부인, 뭐 주변 사람들, 아들까지도 아들까지, 예. 입건하고 기소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재판에서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야기한 것은 의미가 없고 재판에서의 진술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결단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결단을 하게 되면은 당내가 굉장히 균열이 되고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상대 당을 유리하게 해주는 행위다, 결단이다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네. 지금은 어떤 태행의 윤석열 독주를 막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대단합해서 이걸 이겨내고 그 총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총선의 승리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10월 결단설도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확실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의도만큼이나 또 시끄러운 게 한전공대입니다. 한전공대 네. 감사 결과가 나왔죠. 한전경대를 산업부에서 감사했죠. 한 네. 3개월 동안 감사를 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네. 근데 한전공대가 새로 개교한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초기라서 그런 모든 내규 절차들이 명확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를 부단 사용했다든지 네. 연구비의 목적의 사용 그리고 의결 없이 보고 없이 임금 인상 이런 행위들이 적발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환수를 하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징계를 하고 하는 것은 한전공대 측에서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모두 관리 책임을 모아가지고 한전공대 총장을 해임을 건의를 네. 했어요 이사회에. 그래서 이제 지역 정치권이나 우리 한전공대나 해서 발칵 뒤집힌 거죠. 왜? 네네. 이 총장이 개교를 위해서 굉장하게 헌신하고 준비를 많이 해온 분이기 때문에 총장이 없으면은 윤 총장이 없으면은 학교가 정상 운영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철회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가 많습니다. 네. 이와 맞물려서 이제 광주 전남에 실패했던 게 반도체 특화 단지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실패를 했지만 일명 소부장이라고 하죠.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 유치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광주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8년까지 약 한 총 사업비가 6천억이 투입이 되는 국비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미래차를 위한 소부장이죠. 그리고 그 뒤에
광주시 조사를 해보니까 70개사가 1조 9천억을 소부장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가 산단이 미래차의 어떤 하드웨어였다면 이번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소프트웨어를 준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미래차 이런 실증 단지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품 사업들이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5천억의 국비를 지원해서 이제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그리고 네. 테스트베드 구축 이런 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3조 2천억 정도의 생산 효과가 유발이 되고 제일 중요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예.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한 6천 명 정도가 고용이 유발될 거다. 이렇게 기대가 돼서 우리 광주의 미래 경제 산업을 이끌 아주 획기적인 결정이어서 우리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